평가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중앙지인 문화일보와 지방지인 경상일보의 주민의견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공람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공람 장소는 남구청 도시창조과, 대연동 행정복지센터 총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10월 4일까지 공람 장소에서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는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 진행 경과와 보상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설명은 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가람 이승규 전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주식회사 한가람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제가 환경평가 주민 설명회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사항이 좀 아닌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 설명이 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하고 또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비율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용세대는 4,340 서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은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의 목적은 장기 미집행 도시개시설 가설이 만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으로 지정을 하여 평균 분산팀의 무한정과 만기의 주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문제 해소에 있습니다. 경영하여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만개발의 요소가 나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공원 시설이 갖춰지게 되는 또 효과를 주고도 큰 경기를 맺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공급 촉진 규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6월에 전략 환경 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준비서 작성을 해서 제출되었고 이 평가 준비서에 대해서 9월에 전략 환경 평가 협의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 협의에 참여해서 전략 환경 평가 홍보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결정이 돼서 8월에 그 결정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략환경평가서 포함 전략 및 진행 실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지역의 경제를 제공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에서 여기까지가 1번이고 그리고 여기가 2번입니다. 이렇게 3번, 4번, 5번. 1번 구간은 공원 경계, 그 다음에 하천 경계, 이게 경영화를 위해서 중국이랑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은 베트베스터의 공원 경계, 이게 경영화를 위해서 공격을 보는 거고요. 3번은 용도지역, 자유도시지역 문제예요. 그리고 보시면 공원 근교와 아, 사건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공원, 도시시설 공원 경계로 지구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경계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 계획 구상안입니다. 자, 지금의 안은 유동적입니다. 현재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100%로 보고 주택 건설 용지가 29.8%, 한 24만 9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상업시설 용지는 0.6%, 한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12%, 10만여 제곱미터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는 57.2%, 48만 천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학교, 도로, 주차장 등 현재 상당 부분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가 39.3%로서 30만 8천여 제곱미터로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도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위계획, 지금 현재가 이제 상위계획단입니다.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설정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절한지, 또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 전략평가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전략 환경평가 과정을 거치면 이 계획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유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략환경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략환경평가 대상의 목록이 시행령 별표 2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도시역 개발 부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라고 하는 상위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환경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에 이제 관계 행정기관, 환경보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가 준비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및 영향 예측을 합니다. 이 영향 예측, 현장 조사하고 영향 예측한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후에 본안을 작성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경 관련 지역 지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보호를 요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 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환경 관련 지역 지구하고 사업 지역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이제 특별관리 해역에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업지역은 이제 특별관리 해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특별관리 해역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연안오염 총량 대상 지역, 이게 해당이 될 때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데, 사업지역 일대는 연안오염 총량 대상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지역 지구 관련해서는 사업지역은 입지를 제한한다거나 할지, 어떤 보고를 요구한다거나 할지 라고 하는 지역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업지역 인근에는 울산 밀봉국가산단이 있고 대기보전 특별 대책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기보전 특별 대책 지역이 설정이 돼서 이 지역에 들어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나 이제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규제가 느슨했을 때는 이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 보전 대책 지역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저감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완화되는 결과를 밟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통합 인허가제, 과거에는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새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합적으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인허가제, 그리고 5년마다 평균적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저감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도록 이렇게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선진국형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들도 해외에 이제 선진 외국에 가보면 산업단지들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개발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문제가 산업단지에서 심각하지만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서의 대기오염 문제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대기오염 상태는 앞으로도 또 이제 완화가 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 세부 항목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할 때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손을 생각했을 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자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지역을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식생 보전 등급이 3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식생 보전 등급은 5등급으로 다니는데 1등급, 2등급은 이제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3등급 이하는 좀 개발이 이미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3등급은 식생 보전 공유상 사업지역 내에 역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현재 개발을 진행하는데도 좀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이제 토지용 구상에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 이제 현재적인 토지용이기 때문에 대체로 공원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원 시설 지구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공원으로 들어가서 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산림대로 여겨졌던 그런 인식은 그때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좀 사업은 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식물상 및 식생에 대해서 식생 보존 등급은 이제 5등급,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의 보존 등급이 6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고수는 분포를 하고 있지를 않고요. 보호수하고 노고수는 이 지역의 이제 식생이 얼마만큼 오래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일대에는 이제 그런 나무가 분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산림이 그렇게 이제 오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가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생태자연도가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보존을 요구를 받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데 가장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지역에는 그러한 지역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상동물상, 육상동물상에서도 이제 법종, 보호종, 멸종위 야생동식물 같은 거는 이런 이제 계획 지역 안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천천에는 이제 보호종인 수달이 좀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사업지역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수립을 하는데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육수생물상은 뭐 여천천에 육수생물상들이 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천천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업지역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위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는 저감 방안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런 저감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저감 방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 다시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때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영향이 대략적으로 이런 저감 방안을 광고를 했을 때 저감이 되겠느냐 하는 정도만을 전략 환경평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상, 육상동물상, 육생물상에 대해서는 이제 살수, 속도 제한, 방진망 이런 설치를 하고 또 단계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육상동물상은 사업적에서 이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고라니의 족적, 그러니까 발자국 같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만약에 공사를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일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육상동물상에는 피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설 방언 판넬, 비상문지 방진망 이런 설치를 해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야간 작업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도 야간 작업은 큰 영향을 주지만 육상동물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육수생물상에는 침사지, 오탁 방지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토사가 사업지역 바깥으로 또 수개로 유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저감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공사 중에 침사지나 오탁 방지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저감하는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침사지만으로 부족했을 때는 2차적으로 추가적인 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저감을 하기도 합니다. 공사 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초보증 수달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대체로 이제 중복이 됩니다. 야간 공사 지향, 침사지 및 오탁 방지망 설치 등을 통해서 수질 오염 저감을 하는 그리고 소음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환계입니다. 아까 도시물상에서 언급된 바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심 사항이 수달 같은 것인데 수질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저감하기 위한 부분은 도시물상 부분에서의 저감 방안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사업지역 주변에 이제 하천은 여천천이 계획적 북측에 있고 여천천의 지금 수질 현황을 저희들이 실측을 해 봤을 때는 BOD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에서 약간 나쁜 COD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통에서 약간 나쁜 정도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은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수질 부분에 대해서 악화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남부청에서 여천천의 수질 및 수질 개선 및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중의 영향을 보면 강우시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자, 공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토사의 이동이 발생이 되고 이제 표토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낮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양이 이제 토사가 유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 방안이 적절하게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투입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수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역 내에 지하 관정이 신고된 것도 있을 것이고 신고되지 않은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하수의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는 이 지역의 계획 급수량이 한 3,900여 톤 하루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수가 발생이 되는 양이 한 3,500 톤 하루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택지가 되면은 대지가 되고 대지가 되면은 비정 오염원이 발생이 되는데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오염원이 있어도 비가 오게 되면은 땅속으로 침투를 일단은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감이 됩니다. 그런데 포장이 된 이런 이제 요거는 좀 그래도 좀 수성 포장을 한 것인데 수성 포장이 안 된 지역에 이제 많은 대기에서 떨어지는 물질 이제 이렇게 흘려진 폐기물 이런 것들이 오염원이 돼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일시에 주변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천의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고 그 하천에 쌓이던 이제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이제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사업 지역의 이제 택지가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서 토사 유출 최소화 대책으로서 심사지 가배수로 설치 이 부분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저감 방안이 반복된다는 뜻은 그 저감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의 오수는 하수 관로의 여기 처리 또는 자체 처리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으로서는 지하 관정이 발생 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폐공 처리해야 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서 폐공 처리하는 절차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하수 공을 안전한 물질로 메꿔서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한다는 그런 이제 저감방입니다. 운영실은 이제 용수는 해안 정수장에서 야운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야운 배수지 용량이 지금보다 약간의 좀 증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수 처리 계획은 용역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이제 연계 처리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울산의 그 정수장 시설, 하수처리장 시설은 충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비정 오염원 처리 계획으로서 사업 지역에 공원 녹지가 조성이 됩니다. 공원 녹지를 이용을 해서 비정 오염원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저영향 개발 기법입니다. 지금 이제 토지를 조성할 때 이 저영향 기법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공원이나 녹지를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서 비정 오염 물질을 저감을 시켜서 하천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환경평가 과정에서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비정 오염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부지가 흡수할 때는 장치형 저감 시설을 통해 가지고 저감을 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여천천에 위치는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저감방안들을 강구를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수질 오염을 더 적게 나가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질 악취입니다. 사업지역에 대한 대기질을 조사를 실측을 해본 결과입니다. PM10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이제 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에서 37 마이크로그램 입방 미터입니다. 기준치가 24시간 기준치가 10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12에서 26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4시간 기준치가 35이기 때문에 PM1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 기준치에 상당히 좀 근접해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PM2.5 같은 경우는 쾌적한 공기와 쾌적하지 않은 공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도로도 많고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많이 양호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산업단지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숨을 쉬게 됐을 때 좀 다른 산지에 갔을 때에 비하면은 답답함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되죠.
그때에 작용을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환경 기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24시간 기준치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상당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이산화질소는 0.006에서 0.62인데 기준치가 0.06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산화질소는 굉장히 양호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 기준 24시간은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악취도를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악취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복합 악취도가 0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1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서 3에서 4 정도니까 민감한 사람은 악취가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고 민감하지 않은 분은 악취가 별로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영향 예측을 해보면 공사 시에는 장비들이 투입됩니다. 거기에서 비상먼지 NO2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는 이런 저감 방안들을 적절히 함구를 해야 됩니다. 운영 시에는 이 지역에 대기오염 유발 시설물이 입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 시에는 공공주택에서 연료 사용하니까 뭐 조금 나오고 차량 통행이 좀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서 비상먼지나 NO2가 좀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 시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 시에 영향을 저감할 부분이 있고 공사 시에 대한 영향 저감은 이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상세하게 저감 방안을 계획을 해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저감 방안으로서는 주기적인 살수. 그러니까 차가 비포장길을 막 달리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비상먼지 발생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런 주기적인 살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사 차량을 속도를 규제한다. 이제 차량이 비포장길을 빨리 달리면 공사장을 빨리 달리면 먼지 발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차량을 속도를 규제를 해서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세로미 시그널 사수들을 설치를 해서 사업지역 바퀴를 통해 가지고 주변 도로에 이제 분치당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다 먼지로 변합니다. 그런 것들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장면 관리, 그다음에 건설 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공해전을 억제를 하고 그래서 배출가스 억제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운영 시에는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해 가지고 환경 정화 수정을 식재를 해서 대기오염 정화를 할 부분이 정화 방법으로서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 보호입니다. 사업지역 내에서 토양 오염도를 조사를 해본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은 사업지역 내에서는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토양 오염,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는 시설은 지금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 시에는 토양을 오염을 시킬 만한 특별한 것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 시에는 공사 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변의 정비 업체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저감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사 인부에 의해서도 토양 오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군 철거 시에 면밀하게 철거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토양 오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서 폐유 보관 시설을 설치를 해서 모아서 전문업체 위탁 처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토양에 대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네네. 지금 공사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 누구 대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공사에 대해서는 이걸 좀 공사에 대한 설명은 공사 지역 외 사람들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대상이 누굽니까? 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환경 평가하는 대상으로. 그럼 사업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민 대상이 아닙니까? 이 설명에는.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요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보상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사업 지역에 대한 주민은 이미 다 철거를 시키나고 난 다음인데 공사에 대한 설명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략 환경 평가나 환경 평가에서 저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우리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이런 저감 부분에 대해서 다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대상 자체가 지금 당신네들이 목적 자체가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략 환경 평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니 여 주민 누구 대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 우편을 못 받았어요.
여기 우편 누구한테 붙인 거예요? 우편은 저희가 붙이지는 않고요. 네,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신문 공부하게 돼 있고 국토교통부의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여기 공납 장소에 두 군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 사거리 저희 5군 정도 이제 그 플래카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요 우편 받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네요. 저희가 우편을 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전략환경학과 설명할 때. 그러시면은 이게 좀 지루하신 거 좀 내용이 많다고 하시면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게 아니고 네네. 아까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이게 추가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이거는 법상으로 전략 환경 평가 절차 상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환경 평가 관련된 법 말고 사업에 진행되는 이제 법하고 저도 이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상세하게 하고 절차가 있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환경 전략 평가가 먼저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 이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현황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부터 지금 네네. 하는 얘기가 예. 공사 관련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 조금 예. 전에 질문하시는 것이 네네. 그 얘기를 아니고 주민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기준을 해갖고 지금 교육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 할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나 그래도 환경에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요거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건데 또 이제 반복되는 것이니까 요것도 같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지금 그러면 먼저 이게 사업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김승기 차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 공공기업 인증학부 김준기입니다. 울산 야암지구 그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5월에 지구지정 요청을 저희 LH에서 해가지고 그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국방부, 울산시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이런 협의 의견이 오면은 협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LH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치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올리는. 감정평가업자는 저희 시행자가 한 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울산시에서 또 한 명을 추천을 하고 토지 소유자 분들이 추천하시는 또 한 분을 추천을 해서 총 3분이 선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추천하시는 거는 토지 소유 면적의 과반수를 넘고 토지 소유자 숫자의 과반수를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감정평가업자 3분이 선정이 되면 이제 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정평가를 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 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 시기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제 3분이 각각 감정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주민분들 그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입회를 하셔가지고 평가사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액을 주면 저희한테 이제 그걸 보내주면 저희가 3분 거를 3개를 더해서 3을 나눠서 그러니까 평균을 해서 평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액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보상액이 이러이러하게 나왔다고 저희가 보상 협의 요청을 또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각 주민 개개인의 목록과 금액을 넣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의하러 오시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그럼 그것이 바로 보상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금액을 보시고 금액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저희한테 협의 보상을 하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협의 보상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협의 절차가 종료가 되고, 만약에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법상으로 이게 구제 절차가 있는데요. 협의를 안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컨트롤 하던 거를 정부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그때 또 평가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수용재결 금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또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 보상금 받으러 오시라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협의 보상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안 받으시면 저희가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의재결이라는 걸 또 한 번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는 뭐 행정소송으로 또 구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맞아. 우리가 예. 와 하필 이거 하는 게 왜 NH공사입니까? NH공사 아니면 요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 예? 와 하필이면 NH공사냐고 이거. 저희가 그 이 사업을 하게 된 그런 경위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공원구역으로 20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풀어주지는 않고 지금 와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만들어놨고 지금 와서 뭐 NH공사라고 여기서 그 남의 땅을 뭐 뺏을 일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지금 현재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장기 미집행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원들이 3,000여 개가 있습니다. 3,000여 개가. 그런데 NH공사 치고 지금 현재 말 안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우리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와 하필 여태까지 있다가 재산 행사도 무관하거나 하고 있다가 이제서 와서 NH공사에서 이걸 하겠다고 말이에요. 덤비 드는데 NH공사에서 여 땅 뺏겨가지고 지금 현재 몇 사람들 피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지금까지 묶여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싸움해도 네. 되지를 안 해. 단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저희가 공원으로 생각하고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보상 받으실 때 지금 그 해소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국토부에서 또 그런 수많은 공원들 중에서 LH가 그래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울산시에서 지금 저희 사업지구 안에다가 이제 공공시설 용지를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울산시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또 울산시 재정이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진즉에 이제 어떤 민간한테 주게 된다면은 울산시에서 이미 구전을 했겠죠. 근데 아니요. 그게 안 되겠죠. 울산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고 인구가 유입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고 이런 것들만 좋다 이거요. 예? 지금 울산 시내 아파트 지금 지어놔 놓고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여다 공공주택 뭐 몇천 원 짓는다고요? 여 지금 아파트 여 전부 다 여 빈집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그 무슨 이거 나 땅 뺏으려고 하는 짓이지 이거 공짜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임대 하는 이거 완전히 저 그린벨트를 묶고 나눠놓고 풀어주지는 못하고 계속 묶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보완 설명 좀 해드리면요. 이제 보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공원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묶여 있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보상 주는 저번들 저 얼마를 주겠냐 이거요. 네. 예? 예, 여기가. 제가 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 분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LH에서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전국에 주택을 100만 원 공급, 20만 원입니까?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토교통부에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LH에서 전달을 했고 LH에서 제안을 넣은 겁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 일몰제라 그래가지고 내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이게 그 대법원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이게 개인 사유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걸 풀어줘라. 개인 재산권을 이렇게 너무 침해한다 국가가.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내년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공원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네들 예산으로 매입을 해가 사들이고 있고 또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쪽에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 쪽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지역에서 있다가 해제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20년, 수십 년 재산권 행사 뭐하고 계시다가 해제가 되기 바로 1년 전에 다시 이 지역을 묶어가지고 이제 LH 쪽에서 강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일제시대 수탈보다도 더 악랄한 정책이에요, 이게. 어떤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들은 거 다 보셨죠? 네? 토사 걱정하고, 먼지 걱정하고, 미세먼지 걱정하고, 예? 보지도 않은 수날 흔적까지 걱정을 하면서, 예?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주민 설명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까 이 설명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었어요. 예? 공사지역의 주민 상대로 이거를 설명회 자리 마련한 게 아니에요. 우편 하나 못 받아보셨어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주민 설명회를.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블랙카드 요소 해놔 놔놓고 그거 보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가다가 보고서 내가 이제 이거 한다 해가지고서 내가 오늘 불량을 왔거든요. 그리고 보상 금액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 LH나 정부 쪽의 감정평가사는요 전부 다 같은 패거리들이에요. 네. LH 쪽, 그 다음에 지방자치 쪽에서 내세운 감정평가사는 자기네들끼리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 2% 범위에서 합니다.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그거하고 오차가 40% 가까이 나요. 그러면 결국 그거를 그러면 40% 정도의 시가 차이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3분의 1로 산술평가해서 그렇게 내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수용을 안 하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해 간다 그랬죠. 그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근데 그리 해가지고 뺏겼잖아요. 예, 근데 끝까지 버티시면은 안 뺏깁니다. 땅 문서는 뺏겨도 사람을 쫓아내지는 못해요. 자, 제 자료는 요거 저 변호사,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토지의 전문가들이 쓴 책자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결국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 가로 열고 당사자 소송, 가로 닫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토지를 인도받는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강제로 이래 막 철거시키는 거 있죠. 예? 옛날로 따지면 건물 부수고 막 사람 끌어내고 짐 꺼내고 그런 거. 그게 대집행인데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시면은 우리는 지킬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행정 대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용 재결 이후 인도 과정에서 피수용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실력 행사를 하면서 사실적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수용 절차 진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수용 재결이 있더라도 이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행정 대집행 권한을 부여하여 거주자를 강제 퇴거하게까지 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지나친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한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네,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시면 못 쫓아냅니다. 네, 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세요. 네, 제가 다 끝났으면은 저희 다른 분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잠깐 질문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땅이 지금 단독 평가가 지금 여기에 지금 그게 나왔는 게 얼마냐면 12만 원 나와 있어요. 강정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평당 12만 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12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기가 공원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선생님 굉장히 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 풀린다고. 예. 여기는 이제 원래 공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공원으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공원이 되기 전 걸로 평가를 해드립니다. 여기 예.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감정평가사한테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제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데 공법상 제한에 두 가지. 그러면 50년 동안 자연 녹지도 다 묶어놓는다는데 여기가 50년까지 안 되면 상이 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수준을 많이 예, 예. 이게 예. 이게 바로 이렇게 생산료 300만 원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바뀌는 생산이 40만 원. 공시지가가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이게 공시지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예, 예. 이게 감정평가를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상 금액을 산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지금 네. 공원을 빼신다고 그러는데 네, 공원을 빼는 어차피 자연 녹지 위에 공원이 붙어 있다고요. 예. 여기서 공원 아무리 빼봐야 예. 자연 녹지는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공원을 아닌 걸로 산정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원래 자연 녹지였던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원은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 녹지를 지금 40년, 50년을 묶어서 자연 녹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밑에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진 건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건 맞습니다.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이제 지가 변동률을 계속 산정을 해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 연도별로 변동 증가한 부분을 거기서 한번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또 반영을 해주고 또 한 그 지역 내에서도 토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또 요인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또 개별 요인으로 반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세 부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럼 거죠? 기본 베이스 자체가 네네네. 진짜 10만 원으로 봤을 때 예, 예. 지금 뭐 50%가 뛰어봐야 15만 원이고 예. 100%가 뛰어봐야 20만 원인데 예. 이게 뭐 물가 상승률 올라봐야 2% 3% 이래봐야 뭐 30만 원 달가야 3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 비교치라고 해서 그게 거기에 이제 시세랑 공시지가의 차이 부분을 평가사분들이 판정을 해서 거기에다 또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럼 시세는 시지가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 자 그럼 시세는 예. 자 실거래가를 반영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평가는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 독립된 평가법인에 맡기는 거고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이게 뭐 보상법에 이제 법률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지구 제가 해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평가를 다 해주세요. 근접 전혀 아니는데 저희가 받아봐서 아는데 예. 지금 저희가 수용을 당할 때 40몇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개인에서 팔 때는 지금 등기부 등본에 나와요. 평당 250만 원. 바로 같은 위치에. 자, 이 차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평가사분들은 저희보다 자료가 훨씬 많으세요. 그 주변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거래 가격이나 뭐 감정평가가 다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가 산정했던 거랑 그 시세만큼은 기타 요인 비교치로 금액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자연 녹지로 묶어놨고 네.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주변에 제가 사실 평가사가 아니라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주변에 거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아니, 해서 그 평가를 하십니다. 주변의 거래 사례가 네. 같은 지역, 같은 위치에 같은 지목을 상대로 하는데 네. 동일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시내 한복판에 여기 논밭 있는 데는 이런 데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시더라고요. 평가사분들은 그걸 하시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맞게 찾아서 반영을 하십니다. 아니, 찾아내는 데가 그 동네 그 동네인데 똑같은 동네 하면 뭐합니까 이게? 예.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보상관계하고는 조금 좀 내용이 지금 보상관계하고는 좀 내용이 좀 틀리는데요. 아까 여기 보면 사업계 6페이지에 보면은 지구의 결정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내가 조금 궁금한 거는 아까 한 분이 지금 현장 실사를 한번 다녀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3번하고 4번 그 연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3번 부분에 지금 현재 부천 골프 연습장이 있거든요. 우천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요 지금 지구 계획이 되면은 우천 골프 연습장이 이게 사업 그 시행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제외가 됩니까? 그 포함 안 돼요. 우창은 포함 안 돼요. 우천 포함 안 됩니까? 예, 포함이 안 됩니다. 됐어요. 예. 안 되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천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그 여천초등학교는 철거가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대로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예. 존치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조금 내용이 좀 또 달리 가는데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말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잠깐만요. 16페이지가 있네요. 아까 16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기준하는 건데 여기 내용 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예상하고 뭐 환경 기준의 부합성 소음 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도표 그림에 보면은 반경 1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결국 센터에서 보면 500m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6페이지예요. 그러면 소음도 소음인데 여기 지금 중심 있는 데가 지금 여천 오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 같거든요. 16페이지요.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반경 1km. 주불서. 그리고 보상 관계가 되게 되시면 아까 그 공시지가 얘기하고 뭐
뭐 누가 기준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해주냐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거 해봤자 한 공시지가의 한 150% 수준입니다. 예, 1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게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예. 그러면 막 집 같은 거 이렇게 보상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집 못 구하십니다. 예. 지금 울산시 땅값이나 집값이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공시가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게. 그 결국은 이거 결론은 이 강제 수용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시행자가 지금 LH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행자를 우리 진짜 이걸 해야 된다면은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환지 방식을 하든지 대토 보상 방식이라고 또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제 수용 방식만큼만 저희가 안 하고 우리 주민들 전체적으로 조합을 형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물론 그 중에서 또 많이 보상받으시는 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협의 수용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LH 강제 수용이 되면은 우리는 하여튼 일단은 그냥 LH에 뺏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얘기 했잖아요, 그죠? 끝까지 버티시면은 안 뺏기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형태를 구성을 해야죠.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그걸 뽑아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니, 여태까지 한 40-50년 살아왔던 터를 내주고 나가봐야 나가본 돈 아파트 하나도 못 사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대로 살들어 놔놓으세요. 그대로 살들어. 뭐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왜 사는 사람 내쫓으려고 그래. 그냥 가만 놔놓으라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이양 묶어놓으면 그냥 풀지 말고 그냥 묶어놓고 놔놓으라고.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풀어주려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저 마지막으로. 여기 마이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저 울산 도서관 동쪽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정비 공장 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6월 말 정도 때부터 이제 지금 2개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1999년에 저기에 들어가서 여기 또 우리 쪽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쪽 지역이 여천 주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똥공장이었어요. 똥공장. 똥공장 저어서 우리는 진짜 똥냄새, 지나가는 트럭들 먼지,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요 여천천이 범람까지 했습니다. 또 비가 오면은 저 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토지까지 높였어요. 그쪽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수도까지 놨어요. 수도 놓는데 3천만 원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도 우리 손으로 우리 돈 내고 했어요. 우리는 다 개발해 놨어요. 우리는 땅, 산, 밭이 아닙니다. 다 개발해 놨다고요. 도로 있고 수도, 전기 다 우리가 했다고요. 전기공장 하는데 집만 있으면 됩니까? 밑에 토목공사 다 해야 됩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원지역이 아니에요. 자연녹지예요. 지금 보니까 한가람에서 지금 이 계획을 짜셨나 보죠? 저희들은 이제 계획수립기 저 회사는 또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계획에 대한 또 전략학위 평가를 하고요. 그럼 구역을 정한 게 한가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획 자체는 저희 LH에서 했습니다. 네. 자, 저희 구역 자체가 공원 지역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예? 근데 그걸 포함을 시켰어요. 저는요 그동안 국토교통부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했고 서류 제출했고, 자 시 쪽에 제출했고 남구청 쪽에 제출했고, 자 LH도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죠. 네. 예? 네. 자 결국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이 공원지역 외에 그 선생님 살고 계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구계에 포함시킨 이유는 저희 하천을 이제 기준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또 그거보다도 전체 이제 큰 울산시 전체를 봐가지고 몇 가지 이미 다 시가지가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은 또 중공업 지역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만 이걸 빼먹고 개발할 수가 없고, 또 이 부분 보면 뭐 저기 폐기물 공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차장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근거가 뭐냐고요.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근거라 하는 것은 법의 기준이 있거나 LH의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있거나 그게 근거입니다. 네, 그 지구 차장님 얘기가 아니고 그 지구의 설정 기준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역 설정 기준이. 그런데 대부분의 LH에서 강제 수용한 사업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저희 그린벨트 지역 아니라고요. 그린벨트만 저희가 꼭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린벨트 공원 지역에서 강제 수용을 하셨다고. 그동안 뭐 저희가 그린벨트 사실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환경부에서 반대도 하고,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공원이나 어떤. 자, 그리고 저 역세권 등이라고 들어보셨죠? 역세권 등. 역세권과 가까운 지역은 수용하는 범위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법 조항 아십니까? 아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 저희 지역은 태화강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한 300~400m 떨어져 있어요. 역세권 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LH에서 기준 잡으시는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저희가 기준을 저희가 아는 이제 저희 법으로 잡았는데, 어떤 이런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 지구의 설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거 나중에 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분들 보시다시피요. 저기 보시면은요, 이게 민간주택 용지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민간주택 용지. 그러니까 LH가 이제 저희들 땅을 빼앗아서 민간 건설업자한테 되파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히 장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를 하느냐?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짓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공익사업입니까? 예? 이게 공공사업이에요. 예? 여기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비행장이 들어오고, 댐이 건설이 되고, 예?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LH에서 우리들 땅 빼앗아 가지고 민간 건설업자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저쪽에 영락원은 남겨둔답니다. 주택을 안 해요. 예? 농수산물도 온다케가 오게 되고 네. 이게 완전히 강제적으로 받는 건데 그렇죠. 그걸 왜 악취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미치고 폴짝 뛰는 게요. 저기 농수산물을 이전하는 계획이 제가 이 지도도 있습니다. 그쪽 지도에는 저희들 지역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농수산물 이전하는데 포함이 안 됐다가 LH가 하니까 포함이 돼요. 그리고 2030년까지 울산시 기본계획 안에서는 저희들 지역은 뭐를 하더라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지도가 없어요. 근데 LH에서 또 포함을 시켰고요. 네. 주택이 들어오는데 영락원은 남각입니다. 영락원도 자연녹지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연녹지 영락원은 남겨두겠대요. 오늘 빠졌는 거. 예, 영락은 빠진 거예요. 근데 또 장려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장려 시설과는 300m, 500m 정도 떨어져야 된답니다. 예. 그러면 300m, 영락원 주위로 300m, 500m까지 이제 LH에서는 공원 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영락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지를 할애를 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저희 자연녹지라 그랬죠. 영락은 자연녹지라 그랬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 자, 주민들이 보기에 오른쪽 편이 관광버스 차고지예요. 그 관광버스 차고지 사장님이 예전에 심 시장님하고 뭐 관련 있는 분인가 봐요. 그거 빠졌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 좌측편으로는요, 만날 얘기하는 게 남개발 뭐 방지 우려 이라는데, 그쪽 뭐 주민 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솔직히 그쪽도 엉망으로 이렇게 좀 우후죽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도 뺐어요.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LH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도. 그러니까 이 LH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입법부,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죠. 예. 자, 국회의원들 지금 정신없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몰라요. 우리하고 사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행정부. 예? 문재인 정부, 사람이 중심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행정소송하고 뭐 수용제형 이의제기할 행정소송 안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제결, 이의제결이 올라가서 5천 건인가 6천 건인가 올라가는데 3건만 허용해줬대요. 3건만 인정해줬대요. 3건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LH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저 공공시설들이요, 울산 도서관, 여천초등, 그 다음에 저 야옹 대수지,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은 손 하나 안 됩니다. 다 남깁니다. 그거는. 예. 자, 그리고 제 동생은 저 울산 도서관 맞은편이 현대문화 2차에 살고 있습니다. 14층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무슨 영향평가를 해요?
이쪽은 뭐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요 택지 지구 안에는 그런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감 방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하여튼 이거는 이 LH에서 다시 생각하시고 예? 이 주민 설명회는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우편물 받지도 못했고요. 진짜 여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사업의 어떤 시작부터 예? 설득하는 예? 그런 시간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예? 그리고 그때 보상팀까지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예? 협의를 본 다음에 진행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강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 하셨나요? 제가 기자들도 와라. 수용 재결은 저희가 한 달에 몇 건씩 합니다. 그거는 하나 바로잡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구제 절차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 인정이 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보상 설명에 다 모시고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정정 드립니다. 장기간 이제 많이 의견을 주시고 해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각종 이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거에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환경영향 평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민 설명회를? 아니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설명회도 아니고 그런 설명회도 아니고 이번 설명회는 우선 설명회는 저희가 여보세요?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들어오실 때에 그 명단 써주셨잖아요. 성함하고 이름하고. 근데 그거는 이 LH 협력하고 있는 한가람에서 그거를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이래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시장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연락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명단 써주신 거를요, 저 한가람한테 우리가 돌려받읍시다. 예. 우리가 한가람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회를 안 한답니다. 이쪽은 그냥 이 절차만 밟고 그냥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저 명단을 돌려받읍시다. 그렇게 할까요? 선생님, 아까 보상 관련된 설명회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보상 관련 설명. 아니요, 보상이 문제가 아니지. 그 명단 돌려주세요. 명단 돌려주세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지금 저 그 문제가 있는 게.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여러 기 정하셨잖아요. 네. 그게 자생활 개인정보 유출돼요. 함부로 못해요. 아니 요 갖고 가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니 먼저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요는 LH 협력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요런 과정을 겪었다. 그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 돌려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단지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 민간에 다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가지고 갈 테니까 사장님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민간이 동의했는지 동의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찢어버리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옆에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나중에 요거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네? 내 명의를 네? 정보를 제공하겠다. 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사인하고 사인 안 한 건 우리가 삭제하면 됩니다. 근데 사장님, 아니 그렇게 사장님이 지금 여기 소유자의 한 분이시죠?
한 분이죠. 그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을 별도의 조합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시장과 뭐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지구 지적하지 않았고 다만 사장님의 그 불합리하게 편집된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지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단을 달라고요. 명단 안 없어요 지금. 사장님께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 계신 아니 분들이 그러니까 사인을 해주시고 아니, 저기 사인을 왜 하십니까 사인을? 그러니까 저 본인 부분만 본인이 그러니까 백지를 드릴게 백지를 따로 하나 작성을 하셔야 백지를 드리고 아니 이게 원본이에요? 아니 저희도 안 가져갈 테니까 백지를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한테 그 연락을 받으시면 원본입니다. 요걸 삭제하고 백지를 드릴게 백지를. 요 원본이죠. 백지를 드릴게요. 그러고 주민 설명회는 다시 하세요. LH하고 한 사람하고 다시 하세요. 왜 그러니까 그 주민 설명회 의견을 받은 거 없으니까 다시 하시라고. 그 주민 그리고 설명회 목적이나 과정 자체도 이거 잘못됐으니까. 아니 그거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위주의 설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보상 관련된 설명이 아닙니까? 그걸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상은 이전에 이 지역에 명남평 있는 거 명남평인데 우리 그 백지를 하나 이게 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민분들요 여기에다가 성함하고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고래 적고 가시면은 한번 이래 모임을 마련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래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합시다. 사실 안 하면 모르면 사상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제가 대결한테
시에 가서 시를 좋아해요. 아니 한가람에서 그러면 하신 거는 여보세요? 아예 이쪽에 그 명단 그 적보 그 태양 정비 가실 거 아닙니까? 뭐 그 들리죠. 예. 저희들은 이제 계획하는 회사가 또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럼 환경 언제 그러면 네. 그 외주를 받으신 거예요? 외주는 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받으셨다고요? 요쪽 사항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전략환경평가는 사실 이제 주민하고는 거리가 좀 멀긴 멉니다. 그래서 늘 설명하면 늘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옳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심정도 충분히 다 알겠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2달 동안 찾아가고 LH를 찾아가고 했어요. 했는데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개무시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대가리 깨지는 수밖에 더 있는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지금 공람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야음. 공람 장소에 가시면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보 공개나 뭐 이런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까? 예, 이건 지금 그 열람 장소에서 열람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수고하세요. 예.